자, 오늘의 테마는 이번 주에 일기 예보라든지 또 일기 현상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된 것들 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까? 눈. 네. 눈. 네. 눈도 눈이지만 비? 우박? 비가 12월 1기로 볼 때는 기상으로 볼 때는 유례없이 비가 많이 왔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들어보신 적 있어 없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루트가 있다 보니까 월요일 날 청라 출근하는데 비가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40분 정도 타고 가면 되는 거리를 버스 타고 1시간 10분을 갔어요. 예. 오늘 여기 상동에 역시 자전거 타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는데 와 눈이 오네요. 진짜 예, 그래서 비싼 전철기 타고 이렇게 왔는 중입니다. 왜 눈이 특히 비가 왔고 또 눈이 왔는지 하는 부분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왔습니까 하는 부분이에요. 어디에 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기가 이렇게 있고요. 경기도 물론 뭐 서울에 뭐 부천에 뭐 인천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강원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강원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고려 시대라든지 조선의 어떤 초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쪽을 영서지방, 여기를 영동지방 했습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태백산맥이죠. 그래서 태백산맥이 워낙 이제 험준하고 넘기 힘들다 보니까 영서와 영동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역도 그렇게 크게 강원도로 퉁친 게 아니라 영서, 영동 이렇게 나누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돼요. 오늘 여러분한테 할 주제는 팬 현상입니다. 팬 현상입니다. 독일의 팬 지역에서 이제 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라서 팬 현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높새바람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네요. 보통 전통적으로는 늦봄에 영서 지방에 가뭄을 가져오는 건조하게 만들고 더워지게 만드는 가뭄을 나오는 현상이 높새바람이 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아마 중3 내신쯤에 들어가면 지금 내 정확한 교과서는 모르지만 X축 기온에 따른 Y축 포화 수증기 량 또는 수증기 압으로 표현되는 수증기량 또는 수증기 압으로 표현되는 경우엔 이쪽에 증기압 곡선이에요. 증기압 곡선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증기압 곡선이 이런 그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이 종들은 다들 포화되어 있다라는 말을 쓰겠고요. 이쪽에 있으면 이제 불포화되어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과포화되어 있죠. 이 비슷한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시쳤죠? 뭐예요? 용해도 곡선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꽤 유사한 그림이에요. 우리가 용해도 곡선 할 때도 이쪽에 불포화되어 있는 놈을 어떻게 해야 포화시킬 수 있습니까? 온도를 낮출 수 방법이 있겠고 용질을 더 녹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수증기를 더 공급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더 낮춰버리면 이만큼이 석출됩니다. 또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로 응결됩니다 하는 응결량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불포화되어 있는 공기를 온도를 낮추다 보면 포화가 될 때 있잖아요. 요 공기에 대해서 온도를 낮추는 이 온도가 있을 점이 됩니다. 근데요, 이거는 꼭 요 공기로만 될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공기도 마찬가지 낮추면 이렇게 돼서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쓸점은 어디에 비례합니까 하면 지금 당장 수증기량이 얼마 있습니까 하는 현재 수증기량 또는 현재 수증기압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똑같다는 것은
결국엔 있을 점이 똑같잖아.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 이해됐어? 물론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도 온도를 낮추면 이 정도 온도를 낮추면 요만큼의 수증기량이 응결되겠죠. 응결량도 볼 수 있겠네요. 응결량은 현재 수중에서 낮은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량을 빼면 그만큼이 응결되겠거든. 응결량도 계산될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X축 다시 기행축을 보는데요. A 공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직 부포가 되어 있네요. 그죠? A 공기하고 B 공기, C 공기 A, B, C 이 공기는 어떤 점이 동일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하네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동일합니다. 그죠? 예. 이때 Y축 값이 뭡니까? 하면 포화수증량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동일하다는 것은 포화수증량이 동일한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A, B, C 공기는 기온이 서로 같습니다. 포화수증량이 서로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러면 X, Y, Z X, Y, Z는 현재 수증량이 같습니다. 그죠? 현재 수증량이 같습니다. 그 말은 있을 점이 서로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습도라는 이름 이 습도라는 이름을 좀 많이 들어봤죠. 이 습도 앞에 상대값을 붙일게요. 상대 습도는 무슨 말입니까 하면 현재 공기에서 현재 기온의 포화 수증기량 또는 포화 수증기 압 해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수증기량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상대 수도를 퍼센트로 삼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현재 기온이 30도씨라고 해볼게요. 3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 됩니까? 하면 30.3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A라는 공기 또는 X라는 공기인데요. 이 놈을 온도를 낮춰서 냉각시켰습니다. 20도씨가 되니까 뭐 수증기가 응결된다고 해봅시다. 20도씨에서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 됩니까? 한데요. 이게 내가 17점 아마 4인가 그럴 거예요. 뭐 숫자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값을 매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X 공기라 불러주는 놈의 X의 상대 습도를 내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 현재 30도씨였네요. 3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얼마에 대한 30.3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 17.4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X의 상대 습도를 낼 수가 있거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C 공기의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신경 쓸 것 없이 C 공기 상대 습도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에 포화되어 있다는 말을 의미는 뭐라고? 여기다 상대 습도가 100%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쪽 C 공기, 즉 이 포화 수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대 습도는 높다 되겠습니다. 즉 C 공기는 100%예요. 그럼 A 공기, 그럼 B 공기는 그보다는 어떻습니까? 상대 습도가 조금 더 높겠네요. 그 말은 Y하고 Z로 가면 갈수록 상대 습도가 더 낮은, 즉 건조한 되겠습니다. 상대 습도가 낮다, 건조하다, 빨래가 좀 더 잘 마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어? 네. 예. 지금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이건 뭐 중학교 3학년 뭐 새 교재 내신에 이게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의 얘기가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예전 학교에서는 이 페인 현상에 대해서는 2012년도까지는 지구과학 1 및 지구과학 2에서 동시에 다 다뤄줬습니다. 그다음 2013년부터는 지구과학 1에서 사라졌고요. 2020년 새로운 학제에서도 지구과학 1에서는 이 페인 현상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페인 현상뿐만 아니라 지구 공기의 대기의 안정성, 안정도 뭐 이런 거, 공기가 잘 혼합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좀 사라졌는데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왜 이 페인 현상 덕이감이 좀 이상하죠. 페인 현상 때문에 영동 지방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는지, 그러면 영서 지방은 상대적으로 비가 좀 덜 내리는 뭐 그런 이유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통적으로 늦봄에 영서지방에 가뭄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왜 고온 건조한 바람이 그렇게 불어오는지, 그렇게 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논에 물대기도 힘든데 건조한 바람이 쫙 불어오면서 물을 싹 날리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이 풀트를 나눠줬는데요. 앞에 두 개는 지구과학 1이고 뒤에 두 개는 지구과학 2입니다. 특히 지구과학 2에서 지구과학 1에도 이제 페인 현상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만 G2에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 내가 동그라미로 표시한 문제가 그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게 페인 현상에 관련된 문제들이고요. 동그라미가 쳐 있지 않은 또는 엑스페오 이제 이게 옛날 문제다 보니까 그림도 좀 날아가는 것도 좀 있어요. 한글 버전이 높아지면서 옛날 그림이 좀 날아가네요. 낮은 버전의 한글을 이용하면 딱 그림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서 요 문제, 나머지 문제들은 우리가 이미 앞에 지구과학 1을 하면서 온대저기압 배웠잖아요. 열대저기압 배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류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뭐 여유 있으면 한 번씩 더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유 있으면 풀어보라고 했는데 어쨌든 풀어야 됩니다. 물론 비슷한 류의 문제들을 지금 온대저기압이라든지 열대저기압 이런 것들 비슷한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전체 다 끝나고 나면은 또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리는 과정에서 또 이런 유사 문제들, 옛날의 문제나 뭐 지금 문제나 뭐 어차피 온대저기압 지나가면서 뭐 풍항이 바뀐다든지 또는 뭐 기압의 변화 이런 것들은 뭐 옛날 문제나 지금 문제나 크게 다르진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자, 저 포화수중량 곡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워낙에 이제 옛날일 거라서 나도 기억이 이 숫자가 감성합니다만은 어차피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산수계산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30도씨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이 얼마 됩니까 하면 30.4를 줄게요. 20도씨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은 어떻습니까 하면 30.3이었고요. 17.4를 주겠습니다. 10도씨는 9.7? 뭐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를 받아보고 여기 있는 문제를 받아보고 아 쌤 숫자가 좀 달라졌는데요, 다른데요, 뭐 규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아니면 그대로다. 위로 올라가요. 그대로예요?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저 그래프가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산을 타고 올라가든지 뭘 하든지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죠? 추워집니다. 왜 추워지죠? 산 꼭대기 올라가면 추워져요. 왜요?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불어서요? 바람이 불어서요? 대륙권에서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 왜요? 얼라리요? 예, 지구 복사, 지표에서 복사한 지표 복사 에너지가 점점점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죠. 뭐야? 왜 갑자기 이래 이 사람들아? 응? 그래서요 위로 올라가면 추워지는데 기온이 내려가는데 그래서 기온 감류를 쓸까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갑니다. 기온 감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기온 감류를 씁니다. 이때 얼마나 추워집니까 한데요. 100m당 1도씨의 기온 감류를 봅니다. 1km당 10도씨의 기온 감류를 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집니다. 기온이 그만큼 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쓴 거를 건조, 단열,
감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럼 뭔가 또 하나 더 있겠지. 건조 단열 감률이라고 해놨으니까 뭔가 하나 더 있을 거야. 뭐가 있을까? 습한. 수비면 수비면. 그렇지. 수면이죠. 수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0.5도씨 내려갑니다. 100m마다 5도씨 내려갑니다. 1km마다. 이해됐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요 하는데 단열 감률이라는 말까지 썼죠. 단열하면 생각나야 될 말이 단열. 그렇죠. 팽창입니다. 아직 여러분한테 열역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시켰는데요. 공기가 팽창해요. 주변에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공기가 팽창해요. 그 말은 이 기체가 분자 운동을 통해서 외부로 자기의 공간을 늘리는 팽창하게 되면 자기가 일을 한 겁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일을 했다니 워크 일하면서 우리가 중3 대신 공부가 이미 선행됐으니까 W 꼴 F S 하지 않습니까? 실린더에 공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단면적을 A라 합시다. 이 실린더의 압력 P를 보는데요. 압력 P.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이 눌러주는 힘이에요. 단위 면적 A에 눌러주는 힘 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V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는 뭐 기체에 열을 가해줄 수도 있겠고 내가 직접 잡아당기는 경우들도 있겠고 어쨌든 열을 가해준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간이 D만큼 요 실린더가 D만큼 늘어났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만큼은 V의 변화, 부피의 변화를 보겠죠. 부피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거는 면적 A에 이런 거 D가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요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하면 면적 AA가 사라지고 결국엔 F와 D가 나오네요. 기체가 넣어준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게 바로 우리는 워크라 합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변화, 그래서 X축 부피하고 Y축 압력을 보는데 뭐 압력이 이렇게 변했던, 압력이 이런 식으로 변했던 부피의 변화를 통해서 그 면적이 뭐가 된다? 기체가 해준 일의 크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단열, 열 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기체가 부피가 늘어나면 자기가 일을 했어요. 일과 에너지 정의에 의하면 자기가 일을 하면 자기의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줄어들겠죠. 무슨 뜻이 알겠어요? 자기 에너지가 줄어드는데 기체 분자 운동론 우택성하고 기체 분자 운동은 아마 공부가 됐을 것 같은데요.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이중대성 K T. 그래서 절대 온도를 감시해야 됩니다. 분자 운동이 줄어든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단열 팽창을 통해서 기체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근데요, 건조한 상태하고 수변한 상태의 감률이 다르네요. 건조한 상태에 비해서 수변 상태는 좀 온도가 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물은 비열이 높아서. 여기 건조한 거는 수증기가 없을까요? 여기도 수증기 있어요. 왜? 습연하면 열이 덜 떨어질까요? 이건 중1 때 나왔어요.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나왔어요. 생각이 없어요? 습윤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면 기체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 응결이 벌어진 거죠. 액화가 일어난 거예요. 수증기의 액화를 특별하게 응결이 하는데 결국엔 응결 당시에 응결열이 방출되죠. 발열이에요. 즉 건조하게 온도가 내려가는 것에 비해서 수변하게 온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이 되면서 열을 방출하니까 좀 덜 온도가 떨어져라고 했습니다. 이해돼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력학적인 얘기도 나오고요. 뭐 발열 흡열하는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물화생기가 다 어떻게 연기된다 하는 뜻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이슬점이라는 놈을 소개받았습니다. 공기가 온도가 내려가다가 이슬이 생기면 포화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주변 액체, 기체 수증기가 액체 물방울로 액화되는 그 온도를 이슬점이랍니다. 근데 뭐 이놈의 공기가 온도가 낮아지면 10도씨에서 이슬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요 공기나 뭐 이쪽 공기나 온도 내려가다 보면 20도씨에서 이슬 생기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슬점은 어디에 비례합니까? 네, 아까 말했지만 현재 수증기량에 비례합니다. 현재 수증기량이 많다, 이슬점이 높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상대 습도를 표현했습니다. 상대 습도는 현재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에 대한 현재 수증기량이 되겠네요. 현재 수증기량이 이슬점 얘기죠. 그래서 현재 수증기량이 똑같다고 한다면 분모 현재 기온에서 포화 수증기량, 현재 기온 포화 수증기량은 결국 현재 온도에 비례하잖아요. 네. 현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상대 습도는 더더더 내려가겠네요 하겠습니다. 즉 이 공간에 수증기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난로를 피워서 공기를 온도를 올렸다는 것은 분모가 커지겠고 분자는 변함이 없고, 그럼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 빨래가 더 잘 마를 수 있겠네요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상대 습도란 말을 썼잖아요. 상대 습도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절대 습. 그렇죠. 절대 습도가 있겠죠. 예, 절대 습도는 절대적인 양이다 보니까 현재 수증기량 이거 자체를 뭐라 부릅니까 하면 절대 습도라 합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와 현재 수증기량 뭐하다? 같은 거예요. 결국엔 요 공기, 두 개의 공기는 뭐하다? 절대 습도는 같은 거죠. 상대 습도는 다르겠지만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 라인에 있는 이 공기들은 요 놈의 공기들은 모두 상대 수도는 100%로 포화되어 있는 상대 수도가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수도는 현재 수준이 더더더 많아지다 보니까 절대 수도 이놈이 더 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예. 이래서 그래서 이슬점 현재 수준 절대 수도 같은 말이에요. 이슬점이 높아진 공기예요. 그러면 절대 수도가 높아진 공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수준이 많아진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기온이 위로 올라가서 떨어진다 했는데요. 그치? 기온이 떨어진다 했는데 이 공기가 온도 그냥 쓱 낮아진다 하는 경우와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공기가 그냥 단순하게 기온이 낮아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자체가 바뀔 건 없었잖아요. 근데 공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단을 팽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부피나 수증기량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 공기가 그냥 온도가 내려갔으면 수증기량 자체가 바뀔 거 없으니까 절대 수도가 바뀔 거 없습니다. 이슬점이 바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위로 올라가서 부피 팽창을 하다 보니까 단위 부피나 수증기량은 오히려 줄어드네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 감률 플러스 뭐도 있습니까 하면 이슬점 감률이라는 것이 생기네요. 공기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냥 공기가 그냥 공기가 데워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늘어나면서 기체가 팽창하면서 단위 부피나 수증기량이 감소해요. 예, 이건 100m당 0.2도씨 감률을 보게 됩니다. 뭐 뻔하게 1km당은 2도씨의 감률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잘 생각해 보시오. 이슬점 감률이라는 것은 이건 건조한 상태일까요? 수변한 상태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둘 다. 이건 건조한 게 이슬점 감률이죠. 수변하다면요, 수변 상태 그대로 되겠습니다. 알겠어? 수변하다면 이런 말입니다. 이건 건조한 공기의 이슬점 감률이에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네 높새바람은 동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태백산맥을 이렇게 넘는 과정에서 영동지방에 비 뿌리고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해지는 이건데요. 이제 설명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공기가 오도록 해보았습니다. 이쪽 공기 T 온도입니다. 기온은 30도씨를 줘볼까요? 20도씨를 줘볼까요? 20도씨 줘보겠습니다. 20도씨를 주었습니다. T 밑에 스몰 d를 쓴 건 있을 점의 표시입니다. TD 있을 점입니다. 있을 점은 12도씨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태백산맥 높이는 2km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2000m를 주겠습니다. 태백산맥 자체가 2000m까지는 안 되지만 편의상 저렇게 숫자를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이 공기는 어떤 공기의 상태입니까? 하네요. A점에서의 공기였습니다. A점의 공기는 20도씨의 그리고 온도를 낮췄는데 온도를 낮추다 보니까 12도씨에서 이슬이 만들어졌습니다. 12도씨에서 이슬이 만들어지는 요 공기, 요 점이 A점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A점의 공기였습니다. 이 공기가 그냥 복사 냉각을 통해서 온도가 낮아지면 12도씨에서 수증기가 연결되었을 텐데요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됐어? 자, A점에서 12도씨에서 포화수증률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마 표 어딘가 보면 있었을 건데 말하지만 그게 숫자가 실제 값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적을게요. 11이라고 적을게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A점에서 기온과 이슬점이 주어졌습니다. 상대 습도를 물었습니다. 20도씨에서의 포화수증률은 얼마입니까 하면 17.4 그리고 현재 수량 11 곱하기 100 하네요. 산수계산 계산기 좀 두드려 주십시오. 얼마입니까? 19,140. 네? 뭔 소리야? 17.4분의 11. 아, 곱해버려. 647이요. 네? 64%요? 잠시만요. 아니. 64번. 64%? 네, 이 정도 상대수도 준비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계산기 앞으로 그러네. 그려놓으세요. 되겠습니까? 자, 말하지만 저 공기가 그냥 그대로 복사 냉각했다면 12도씨에서 이슬이 만들어졌을 텐데 이게 위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위로 올라가다가 기온도 떨어지고 이슬점도 떨어지네요. 우리가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 상대수가 100%가 되는 거잖아요. 수증기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이해되시겠어? 수증기가 연결된다? 상대수도가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T가 T'이 됐네요. 현재 TD가 새로운 T'이 됐네요. 근데 이 둘이가 뭐 한다면? 같다면 상대 습도가 100%가 됩니다. 수증기가 연결이 됩니다. 구름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구름이 생성되는 고도 은결고도 H를 낼까하겠습니다. 100m당 얼마 떨어져? 기온은 1도 떨어지고 이슬점은 0.2도 떨어집니다. 이해됐어? 예. 그래서 은결고도 H를 내는 공식인데요. 은결고도 H는 125 T-TD 이렇게 계산됩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단위는 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요것과 요것이 정확한 거죠.
1km당 10도 떨어진다 했잖아요. 이수점은 1km당 2도 떨어진다 했어요. 그리고 나중의 기온과 나중의 이수점이 같아지게 되면 뭐 한다고? 구름이 만들어지는 응결구도 H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새로운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기준 온도 T가 있었다면 1km당 10도 떨어진다 했잖아. 10H 떨어지겠죠? 이때 H는 킬로미터를 쓸게요. 마찬가지겠습니다. 현재 TD에서 2H 떨어지는 거잖아. 그 둘이가 뭐하게? 같다는 거잖아. T-10H와 TD-2H가 서로 같습니다. 8H는 T-TD가 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높이 H는 8분의 1 T-TD가 되겠고 이거는 킬로미터였습니다. 그걸 미터 단위로 하니까 125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킬로미터로 알겠다면 8분의 1이 0.125 킬로미터가 되겠고 보통 이제 미터 단위로 좀 하고 싶다 보니까 125로 풀어쓴 겁니다. 이해됐어? 예. 자, 현재 기온과 이슬점의 차이를 통해서 보니까 상승 응결고도는 몇 미터? 1000m가 되겠네요. 네. 기온과 이슬점 차이가 8도 차이 납니다. 1000m에서. 그럼 기온과 이슬점, 만약 이슬점이 16도씨였다면 500m만 올라가도 응결되겠는데 되겠습니다. 네. 말뜻 이해됐어? 네. 그래서 1000m 되는 2점 B를 봤습니다. 2점 B는 그렇다면 기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도씨의 기온이 1000m 올라갔으니까 10도씨가 되겠고 TD 이슬점은 12도씨였는데 역시 10도씨가 된 거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B점이 어디입니까 하면 요 점이 B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요렇게 갔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좀 그림을 좀 더 샤프하게 그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해됐습니까? 상대수도 얼마 되겠습니까? 근데 신경 쓸 거 없이 이건 100%입니다. 왜? 구름 만들어졌댔잖아. 네. 기온과 있을 점이 서로 같잖아. 뭐 10도씨에 대한 9.7분의 9.7 뭐 이렇게 계산할 이유가 없잖아 하겠습니다. 되나요? 네. 자 그러면 B에서 C 최고점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도 내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비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건조가 아니라 수분 단일입니다. 수분 단일되면서 1000m를 더 올라가야 되겠네요. 지금 B 고도가 1000m, 최고 고도가 2000m였으니까 1000m 더 올라갑니다. 이해했어? 예. 그래서 요 정도쯤 한 5도씨가 될 때까지 그래서 기온 내려갔습니다. 5도씨로. 이슬점 감률은 수분 단율과 같습니다. 건조 이슬점 감률이고 수분할 때는 수분 기온 감률이나 수분 이슬점 감률과 같습니다. 이슬점도 5도씨가 되겠네요. 결국엔 여기까지 온다는 뜻입니다. 예. 이해됐습니까? 숫자 그냥 5로 씁시다.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상대수도 뭐였다? 100%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나요? 네. U의 D점 여기까지 내려올게요. 2000m 내려오는데 이제는 건조하잖아요. 기온은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서 기온이 감류를 했다면 추워졌다면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는 25도씨가 되겠죠. 예. 이해됐어? 네. 이수점은 이제 요거 따라가야 됩니다. 1km당 2도씨, 2km 내려오니까 4도씨 올라서 9도씨가 됐네요. D점이 얼마 됩니까 하면
있을 점이 9도씨가 되고요. 기온은 25도씨가 되고 있는 여기가 D점입니다. 여기가 D점입니다. 그럼 D점에서의 3대스프인데요. 9도씨에서의 포화수증기량, 10도씨의 포화수증기량 9.7을 봤는데요. 내 마음대로 쓸게요. 9도씨에는 9를 쓸게요. 됐습니까? 네. 그럼 상대수도 어디로 나올까? 25도씨의 포화수증기량이 여기 있어야 되군요. 그지? 20도씨가 17.3, 30도씨가 30.3, 25도씨. 자, 숫자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역시 25 쓸게요. 25도씨에서의 포화수증기량은 25 쓸게요. 내 마음대로 쓴 거예요. 나중에 혹시 실제 데이터 있으면 나중에 교정하십시오. 9도씨에서 이슬점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수준은 9가 되어 있네요. 곱하기 100, 몇 퍼센트 나옵니까? 30%.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에 비해서 기온은 어떻게 돼요? 높아졌고요. 상대 습도는 떨어졌잖아요. 즉 훨씬 더 고온, 건조한 공기가 산을 타고 들어오면서 산사면에 비 뿌리면서 산을 타고 넘어왔을 때 훨씬 더 고온, 건조해집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높새바람이라고 불러주는 놈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쓱 하다가 산사면을 타고 여기 영동지방에 비 뿌리죠. 이후에 쓱 타고 내려갈 때 영서지방은 훨씬 더 뭐하되 고온, 건조한 공기가 들어와요 하겠습니다. 봄 가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컷 영동지방에 비 뿌리는데, 근데 영동지방 알다시피 경사면이 너무 급해요. 여기 뭐 제대로 댐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물 제대로 가둬 놓기도 어려워요. 비가 내렸지만 그 비는 쓱 바다로 나가고 말아요. 영서지방에는 뭐 각종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맞다겠어? 그리고 영동지방은 여기가 알고 봤지만 경사가 급하고 기껏 반농사 몇 개 조금 하고 대부분 5업 쪽에 좀 관심 많으시잖아요. 이해했어? 예.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내린 지역 보니까 영동지방에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그 심지어 이쪽에는 분까지도 내렸네요. 12월 강수량으로 유례없이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산 정상을 비롯해서 이쪽에 눈도 많이 내렸던 그런 상황.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쪽은 뭐였다? 조금은 더 따뜻했다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으면 추워지겠죠. 저쪽 공기 흐름을 주면 아직 내가 일개부 제대로 안 맞는데, 이 공기가 왔겠다는 것은 어느 기단이 좀 힘을 썼겠습니까? 여기 있는 놈이 올리면 그쵸, 우측 기단이죠. 예. 즉 우리의 전통적인 페인 현상, 전통적인 높새바람이었다면 초여름에 오측의 기단이 쓱 오면서 영동지방에 비, 영서지방에 고온 건조, 가뭄, 이게 기본 패턴이었는데, 예. 동안 했다시피 그거는 전통적인 패턴이고, 요번에 12월 달에 온 것도 역시 아마 지금 오측의 기단이 좀 힘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아직 안 찾아봤습니다. 혹시 모르죠? 1년째. 오케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숫자를 직접 일일이 외울 이유는 없다 했잖아요. 그죠? 저기 A지역, B, C, D지역 가겠습니다. 상대 습도의 변화였습니다. 상대 습도요? 64%에서 시작을 했죠. 예. B지역에 가니까 100%였네요. 예. C지역에 가니까 역시 100%였어요. 그러다가 36%로 훅 내려오는 게 상대 습도의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습도 말고 뭐 더 있다고?
절대 수도도 있었잖아요. 근데 절대 수도는요, 이 쓸점 자체가 뭐였다고? 절대 수도였어요. 이해됐어? 예. 그럼 절대 수도는 했습니다. 절대 수도는 12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1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예. 이해됐습니까? 자, 이때 내려오는 비율은 뭐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음 10에서 5도로 왕창 되겠나요? 왕창 떨어졌습니다. 됐니? 예. 그 다음에는 9. 아까 12에 해당하는 것만큼 회복되지는 못했습니다. 절대수도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상대수도의 변화 그래프입니다. 상대수도가 높아지는데 절대수도도 같이 높아졌다? 아니죠. 상대수가 100% 계속 찍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수도는 내려갈 수가 있었겠습니다. 예. 그자 이해됐어? 절대수도 이해됐어? 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도에 따른 기온감률이었습니다. 현재 20도씨에서 10도씨로 기온감률 건조하게 움직였네요. 흰색은 기온이었습니다. 5도까지 움직였네요. 기온계 변화 이해되겠습니까? 됐나? 그리고 25도씨로 이렇게 왔습니다. A, B, C, D. 이래서 흰색은 기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쓸점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근데 아까 이 쓸점이 12도씨였잖아요. 12도씨가 이 쓸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왔네요.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 9도씨가 됐잖아요. 그지? 9도씨니까 이런 기울기가 되겠네요. 이해됐어? 예. 나는 자대고 이쁘게 한번 그려보시도 좋겠습니다. 여기 노란색은 뭐다고? 이슬점의 변화였습니다. 이슬점 변화는 것은 절대수도 변화하고 그를 같이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연습 문제 삼아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더더더 건조하려면, 그치? 위에서